이번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그 자체로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40년 친구 그리고 법률 집사 이완규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해 준 것 그 자체가 공신으로 인정하고 그 직을 하사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완규는 법제처장으로 취임해서도 국민을 위한 법 해석이 아니고 정말 철저히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 정권을 위한 부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자 거부권 행사를 두둔해주고 또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정말 무도한 시행령 통치를 가지고 두둔해줬어요.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워온 사람입니다. 처장님 인정하십니까?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판단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6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결정을 쏟아낸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헌재와 대한민국에 이런 재판관이 있었습니까? 지명되자마자 이렇게 국민들이 재앙으로 생각하고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국민들은 지난주에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는데 월요일 날 다시 이완규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거리 나오게 생겼습니다. 다시 내란이 진행 중이다. 내란을 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완규 후보자 저하고 동기지 않습니까? 저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죠. 그때는 정의로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완규 후보자가 임명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만에 하나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6년 내내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시비를 받을 거라고 봐요. 정말 본인이 명예를 중요시한다면 정말 검찰에서 있을 때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것은 맞지도 않고 본인 6년 동안 내내 본인 판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비를 걸 거고 그럴 건데 사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계속 다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사퇴가 바로 헌정질서 회복이고 또 만약에 한덕수가 이걸 임명한다면 저는 탄핵돼서 파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헌법재판소 처장님, 헌법 제111조 2항,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예. 분명히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또는 행정부 몫이든 바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고리가 되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게 이건 기본 도리고 헌법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우리 대행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완벽한 고리 상태 아닙니까? 예,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판결이 끝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적이 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처장님, 예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자,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누가 지켜야 됩니다. 예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막아내야죠. 군수통수권자로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정한 의무 책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의 일부 결혼을 채우는 걸 갖고서 무슨 이게 엄청난 이 무슨 형성적
적극적 행위입니까? 결혼이 되면은 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 따지고 또 그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추천된 함상훈, 이완규 두 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셨잖아요. 지금 법제처장이시고 전직 법관들입니다. 이분들은 법적 소양과 도덕적 모든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빨리 결혼을 채워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정상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봤어요. 문제 있죠? 과거에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태로 헌법재판관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 있는 인사를 그렇게 안 한다고 여러분들 뭐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했는데 그래도 한덕수 대행 그래도 참 어떻게 그분을 임명 또 하셨네요. 저는 좀 못마땅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두 분과 이렇게 껴서 하도 야당에서 요구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게 따르셨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말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입니까? 여러분들은 소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베스 상대가 하면 불륜, 내정남정,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지금 이재명 대표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적폐청산 시즌2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6월 3일 날 여러분들 심판 받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 아직 민주당의 또 거대 야당에 의한 헌법 파괴를 행위, 누적된 불탄핵, 입법 폭주 이것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제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임명돼서 우리 결혼이 없고 제대로 된 우리 헌법기관들이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잠깐만요. 박혜성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조건을 달았지만 송석준 의원님이 비상계엄 운운한 것은 매우 큰 유감입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지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금 성립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요? 예. 현재 상황 성립. 갑자기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비상계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래도 주무부처 장관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송 의원님 취지는 그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법적인 제한이 없다. 그러면 빨리 선포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선포 빨리 해야 된다고 과정에서 하니까. 말씀하신 또 것입니다. 감정이입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나 참. 한동훈 대표 그 출마 선언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하고 있습니까? 네, 통상적인 업무가 인사 통상적인 업무 하고 검증이기 때문에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님, 이 월요일 날 지명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몇 시 정도인지 몇 시 정도 연락을 받았습니까? 시간은?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묻진 않겠습니다만 시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쯤에 인사검증 관련된 그 연락을 받고 검증 동의를 그러니까 지명 연락 받고 검증 동의서 제출하셨는데 검증 동의 이 연락 검증 동의서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어쨌든 검증 동의서를 이제 냈기 때문에 그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명 연락을 언제쯤 통보를 하잖아요. 뭐 추천하고자 한다. 연락을 받으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 동의서 제출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락 받자마자 바로 준비해 놨다가 바로 제출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검증 동의서만 먼저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명 연락을 처음에 이제 받으셨고 그다음에 검증 동의서 제출 시각이 있을 텐데 언제쯤이시냐고요. 검증 동의서를 아마 월요일 날 오후쯤 제출. 오후쯤 제출하시고 오후 한 3, 4시경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히 시간. 지명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검증 동의서를 지명을 할 테니 검증 동의서 제출해 달라라는 연락. 최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실 거다라는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3분 다 쓰고 있네요. 네.
검증 동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지명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그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전에 받으시고 나서 동의서를 오후 뭐 3시 이후 3, 4시경 정도 네. 내셨다면 네. 지금 후보자로 발표 시점이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24시간도 안 돼서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동의서 제출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저는 그러면 3시에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오후잖아요. 오전에 지금 지명 연락 받으셨고 오후에 지금 동의서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접수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검증. 예,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그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 시각이요. 세부 내용을 제가 물는 게 아니고요. 접수 형식, 접수 송달 형식만 말씀드린 예,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송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원회 의견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업무하고 있는 인사검증에 대해서 접수 시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회 의결을 지금 요청하시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정자라고 해서 이 내정자가 지명 연락을 받은 시각도 불분명하고 오전이라고 방금 답변하셨고 또 동의서를 오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동의서가 제출된 시각으로부터 언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접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접수받고 나서 인사검증에 관한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제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법법 사유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으나 접수 시각과 그리고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출된 시각이라도 알아야 어떻게 9일 화요일날 국무회의 10시에 발표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뭐 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까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어떻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법사위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로 이 문서 접수의 시각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인사검증을 받아봤는데 지금 하루 만에 그 형식적 인사검증에 필요한 그 항목들을 다 답을 해서 제출했다는 취지입니까? 우리 이완규. 네, 그리고 제가 이미 법제처로 올 때 아니 어떻든 뭐 그때 검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법제처장은 뭐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검증 서류는 그때 이미 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날 어쨌든 그날 취지는 하루 만에 그 많은 항목의 인사검증의 기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답을 다 했다는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납득이 좀 안 되네요. 전 유경험자로서.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이 지금 제안한 것처럼 그 부분 법무부 인사정보검증단의 그 시각 인사검증단의 접수 시각과 정리가 끝나고 나서 발송 시각이 네, 접수와 발송 시각에 대해서 3분의 1 의원님들 연서에 의해서 요청하시면 위원회 의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